자, 이번 전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부딪히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주로 공격을 하면 한동훈 후보는 특유의 화법으로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원 후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대모사는 장성철 소장님이 잘하긴 하시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 사실 당원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예. 더 연습할게요. 비쌈이 있습니다. 예. 질문은 박정환 교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토론 스타일에 대한 얘기는 지난 2차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원희룡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의 스탠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쫑알쫑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해가 된다. 해가 될 거다. 이 얘기를 갖다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의도는 그런데 그런 게 효과가 있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대결 구도에서 뭔가 토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으로도 3번 남았나요? 토론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네.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으면 토론 이렇게 많이 안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토론 과정에서 그러면은 쫑알쫑알 되는 후보를 갖다가 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놓는 것마다 다 사실은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밀렸다라는 평가가 중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후보가 단어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뭐 네거티브를 좀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먹히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가 후반부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 주말 동안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에게 제기된 문제죠. 사천 의혹 겨냥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거 뽑을 때 당원의 권리를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 앞으로 뭐 지선도 있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 사천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 당원들한테 이런 뽑히기 힘들어 이런 느낌일까요? 뭘까요?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원희룡 후보가 지난번 총선의 공천은 듣보잡 공천이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공천을 했다. 그래서 사천이다. 당신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측은 증거 내놔봐라. 내가 무슨 사천을 했냐. 그랬더니 원희룡 후보 측은 증거는 나중에 뭐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는 사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하겠어. 그래서 서로 막 공약 베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속벼락질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상향식 공천을 처음 주창했던 분은요, 2014년 정말 유능한 보좌관의 보좌를 받아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김무성 당대표가 당대표. 예. 그냥 소수의 권력자로부터 공천권을 빼앗아서 당원과 국민들께 공천권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상향식 공천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혔죠. 아니 공천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왜 국민들한테 준다고 그래? 당대표 월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친박들하고 당시 청와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만큼 공천 문제는요 상당히 권력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겠다,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진일보한 공천의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요 상향식 공천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예. 그거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그 당시의 권력자 그리고 뭐 공천관리위원장, 공천위원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 탓만 하지 말고 정말 공천권은 내 사람 안 챙기겠다. 나랑 가까운 사람 안 챙기겠다. 정말 국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후보를 뽑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냥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지켜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속이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의 공천의 좀 시스템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바꾸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있는 것부터 잘 지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릴게. 상향식 공천을 당시 김무성 대표 시절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 그리고 이미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사람의 개입에 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 사람의 개입에 좀 덜 들어갈 수 있게 상향식 공천제도 거기까지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예. 거의 뭐 90%는 상향식 공천해요. 그게 뭐냐면 경선, 여론조사 공천이에요. 근데 예외를 뭘로 두냐면 전략 공천, 우선 공천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예. 그런 예외 규정을 자기네 멋대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 여기도 그냥 전략공천 지역, 우선 공천 지역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 징계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나 여기 우선 공천 지역으로 지정해줘. 그러면 내 사람 여기 집어넣을래. 이렇게 권력자의 사적인 욕심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공천, 우선, 단수공천 지역 이렇게 예외 규정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경선으로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